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가출하는 아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제 했었었는데 아내의 가출에 대해서 이제 대충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야기가 빨리 끝나면 웃지 않는 아내 이 이야기도 같이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고 이제 생각보다 빨리 끝나면 이제 이것만 나오겠죠. 그쵸?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이제 아내들이 있는데 서로 대화를 안 해. 그쵸? 멋있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문제는 대화를 안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남편도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몰라. 서로 멋있는 모습만 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하 존중의 관계인 거예요. 알기 쉽게. 그쵸? 회사처럼. 이렇게 섹스를 하는 관계지만 섹스하는 관계가 아니라 멋있는 관계인 거죠. 물질적인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화가 단절되고 저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 나의 관계야.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어때요? 대화가 없지? 그쵸? 부모님과 나와는 대화가 없어. 아빠, 엄마, 편중돼서 한쪽으로만 대화하던지 대화가 없어, 아예.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 남편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로 옆에 있지만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대충 알거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더 없어. 서로를 사랑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겠다. 희생.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해야 되는데 서로 희생이 없이 같이 이제 계약 관계인 거죠. 계약 관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남자를 일단 만났을 때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어요. 보상.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줬으니까 넌 이 정도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멋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멋있는 남자를 차고 내가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그냥 잡고 너같이 멍청이를 만났으니까 뭐 해야 된다? 넌 내 노예가 되어야 된다. 또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알기 쉽게.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나고 이 남자를 만났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내가 불행한 것도 네 잘못이다. 그쵸? 여자는 여자들 가장 문제가 뭐예요? 책임 소재를 딴 사람한테 전가해. 그쵸? 이게 가장 여자의 문제잖아요. 내 잘못도 딴 사람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가난하게 이 가정에서 사는 것도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재능이 없고 모자른 부인인 걸 생각 안 해. 그리고 모자른 남편이라도 상관없어. 그런 남편하고 사는 게 삶인 건데 그 남편하고 사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그렇다면 남자는 그런 줄 알지. 뭐 남자도 여자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 탓하는 남자는 많지 않잖아요. 그쵸? 여자는 남자 탓을 해. 그럼 뭐가 잘못되겠어요? 처음부터 선택도 잘못됐고 그 후에 이제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물이 이만큼 있어. 그쵸? 물이 이만큼 있는데 물이 이만큼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넌 물 왜 그만큼밖에 없어? 그러니까 엘리트나 우리나라의 15% 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친구 중에 잘 사는 친구들이 많이 딴 사람이 얘기를 해. 왜 자기는 잘 사니까. 자기는 물이 70%나 차 있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해. 왜 너는 물이 반밖에 없어. 아니면 이만큼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그런 얘기만 하면 좋은데 죽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조언이야. 조언인데 그 뒤에 죽어야지라는 소리를 자기 혼자 말을 하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행복이니까 당연히 이거 이렇게 망하면 돈이 없거나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존재야. 알기 쉽게.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저거 할 텐데, 덜 할 텐데, 남편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너 니까짓 게 그렇게 돈이 없어서 했으면 왜 나를 골랐어? 이 원수야. 원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충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이제 겹쳐서 이제 웃지 않는 아내 편도 같이 해야겠네요. 어차피 겹치니까.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전에 있던 게 그렇다고 했잖아요. 만족을 못 하는 거야. 남편을 계속 공격하고 남편을 죽여 말로. 막 아침 드라마를 보죠. 아침 드라마 여자들을 계속 봐. 그래서 내 남편이 불륜을 일으키고 무능하고 나한테 대충 대해주고 무능한 남편이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잘리거나 회사에서 점수가 낮아. 이 사람은 과장이 못돼. 평생 대리로 썩는 거예요. 말년 과장이라든지 진급을 못해. 그쵸? 그럼 여자는 약점을 잡은 거야. 내가 그런 건 누구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계속 그렇게 남편을 공격해. 그러면 남편이 잘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어 죽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와서는 집에서 선생님께서 또 내가 구매한 마누라가 나를 죽인단 말이죠. 알기 쉽게. 내가 선택한 마누라가 날 죽여. 웃지 않는 아내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블로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막 심도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자기가 좋은 짝을 안 고른 대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책임과 전가인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인 거죠. 해결책이 이게 아닌데 해결책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남자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공유하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알려주지. 왜 알려줘?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전 시간에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으니까 대충 착한 여자 마인드겠죠. 근데 그거는 뭐 개인마다 틀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그죠? 그거 말고 다른 게 있겠어요? 사제라고 해야 돼, 사제. 사제들, 신부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고리타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맨날 성당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들어요? 안 듣지? 성당에서는 신부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집에 와서 점점 와서는 남편하고 싸워. 네 왼수 같은 남편, 쓰레기 같은 놈아. 응? 네가 그러니까 애새끼가 저러지. 그리고 애새끼가 그러면 애새끼가 저런 거는 너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남편을 더 망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남편을 망치고서는 자기가 더 망해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고 믿질 않는 거야. 이 반 정도 있고 기회가 더 있는데도 얘 말을 듣고서는 남편 말을 안 듣고 그냥 망해가는 거예요. 그쵸? 제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아니 신부님 말도 안 들었는데 제 말 듣겠어요? 그쵸?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듣겠죠. 그렇잖아요? 그 차이인데 친구 말을 들어. 내 귀가 간질간질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 신부님 말을 안 들어. 어? 고리타분하고 맨날 똑같아. 안 됐지. 그쵸? 결론은 그거예요. 별거 아닌데 자기 만족, 자기 만족. 결국은. 그쵸? 남편을 공격하고 응?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기 쉽게.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무점에 걸렸는데 무점에 걸렸어. 근데 비누를 계속 칠하는 거예요. 그쵸? 깨끗해지라고. 그럼 무점이 더 악화되고 비누를 또 쓰고 무점이 더 악화되고 비누를 써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점에 걸리면 비누를 깨끗하게 닦아라 라고 하죠. 그쵸? 냄새가 나니까. 근데 잘못된 방법이에요. 의사한테 안 가고 어디 간다? 나이트 클럽. 클럽에 가. 클럽에 가서 술로 해결하려고 그래.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클럽에 가서 오빠한테 신부님한테 해결해야 될 거를 클럽 오빠랑 해결하는 거야. 술 먹고. 행복하지. 일단 해결은 안 돼도. 진통제를 먹는 거야. 진통제. 진통제를 먹고서는 올라이트라는 거야. 원나이트. 원나이트 하고서는 영화를 만들어. 누구가 진짜 사랑이었다.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영원한 사랑이었다. 막 그렇게 글을 써.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막 술에 취한 것처럼 행복하게 막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은 신부님보다 더 좋은 사람인 거야. 내 영원한 짝이야. 그렇게 글을 쓰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망해가. 알기 쉽게. 행복한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망하니까. 당연히 그놈이 아주 멋있는 놈이었어. 근데 갔어. 나는 그리고 쓰레기 같은 놈이랑 계속 사는 거지. 그쵸? 이제 이해 가시죠? 빨리빨리 얘기해봤자 이해 안 가면 뭐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웃지 않는 아내를 이제 할 건데 웃지 않는 아내는 글이에요. 그냥 이 자체가 웃지 않는 아내라는 글이에요. 제 글 자체. 시집 못 가는 이유, 잘못 왔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힘들다. 이거를 읽어보시면 제 내용이 대충 잡히겠죠? 어떤 내용인지.
뭐 보지 않고 알 수가 없죠. 대충 제가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일단 시집을 왔어. 남자가 쓰레기 같은 놈이야. 근데 겉에다가 금리를 대충 씌웠어. 그래서는 이 여자를 꼬셨어. 이 여자도 이 남자가 금리 했으니까 이빨 안에가 썩었는지도 모르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했어. 아까 내용이랑 중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시집을 잘못 왔다고 생각해. 그쵸? 유부녀들은 다 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실수를 했다. 그쵸? 대박 실수를 했다. 내가 진짜 인생에서 최고의 실수를 했다. 멸망했다. 멸망했다고 생각해요. 그쵸? 아까 내용이랑 중복되잖아요. 근데 좀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남편을 계속 공격해. 그리고 친구들도 얘를 공격해. 아까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르게 쓴 건데, 제가 지금 이거를 읽어보지 않고 대충 동영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은데 아무튼 읽어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대충 이제 제가 썼으니까 동영상을 찍어야겠죠. 귀찮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집을 잘못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희한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신 분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냥 아까 망해간다니까 뭐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망해간다? 뭐 이거는 망해간다. 뭐 같은 말이죠. 근데 점점점 망해간단 말이에요. 알기 쉽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데서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친구들, 부자들, 뭐 바람도 펴요. 바람을 펴서 딴 남자를 만나고,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해요. 그렇지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구멍이 났는데 구멍을 메우지 않고 그냥 물만 계속 붓는 거예요. 물 차라고. 일단 물이 어느 정도 차니까 이걸 해결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귀찮은 거야. 내 남편은 쓰레기야. 내가 겉에 황금이 덮여 있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나보다 우월하니까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도 사기꾼이야.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나는 지금 점점점 망해가니까 바람도 폈어. 나는 아주 쓰레기같이 됐어. 나는 지옥의 악마가 돼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이제 지옥의 악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잘못이다?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한테 자꾸 더 못해. 만나는 사람은, 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거든. 응? 나한테 나쁜 게 없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남편 보면 진짜 쓰레기 같지. 내가, 이놈이랑 사는 건 차라리, 악마랑 사는 게 더 편하겠다. 아니면 길거리 노숙자, 노숙자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마음이 심리로 박혀요. 한마디로 해서.
여자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셔.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계속 마셔. 아, 나는 안 취했어. 계속 마셔. 내가 왜 취하는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자기가 해놓고는 왜 그런 자기는 특별한 줄 알아요. 특별. 나는 초능력자야. 나는 드라마를 봤어. 나는 영화를 봤는데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고 내 친구들은 다 들러리야. 내가 비밀의 주인공이야. 근데 나도 술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바람을 피면 내 남편이 쓰레기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알기 쉽게. 한 번 피면 두 번 피고, 두 번 피면 세 번 피고 싶고, 네 번 피고 싶고, 5번씩 피고 싶고, 집에 안 오고 싶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자식 얼굴 보기 싫어. 응? 저 쓰레기 같은 놈하고 닮았으니까 더 보기 싫은 거죠. 내 과거 같고. 여자에게 과거는 없는 거다. 라고 했잖아요. 아예 없는 거예요. 이미 과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나의 행복을 잡고 있는 과거 사람들인 거예요. 안 그렇다고 여자들은 그래. 나는 착한 여자라서 안 그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절대로 술을 먹으면서 그런 일은 없어. 라고 그러기를. 그러니까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 그 다음에는 해결을 못하니까 의사 선생님 찾아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말기입니다. 진작 찾아왔어야 돼요. 진작. 그쵸?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말기까지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의사를 찾아가고 신부님 찾아가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 찾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기가 돼서는 사채를 막 끌었어. 사채를 막 끌어쓰고 증권을 하고 막 부동산 투기를 하고 막 빚이 막 계속 늘어나. 사기 당해서 타짜들한테. 그 다음에 은행 가서 파산 신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원 가서 은행 가서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냐고 노래를 만들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노래를 막 불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고 짜증나죠? 그렇게 짜증나게 한다고요. 알기 쉽게. 그러면서 왜냐고 반복을 계속해. 왜일까요? 해놨잖아, 자기가. 자기가 한 짓을 이제 해놓고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고.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만들어 놓고는 왜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면서 왜냐고 하는 거지. 왜냐면 이건 예술이니까. 내가 하는 건 예술이다. 악한 짓이 예술인 거야. 이유가 아니라,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야, 왜. 자기가 한 게 원나이트야. 알기 쉽게. 행복의 시작이면서 끝이야. 정신병이 걸려서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떠나지 못하는 여자 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떠나지 못하는 걸 만들어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는 왜 그러냐고 계속 그러는 거야. 왜. 빙글빙글 정신병이 오는 거죠. 이유를 찾아서 처음부터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망가진 채로. 그러니까 남편은 미워서 남편을 공격하고 바람은 바람대로 피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영혼 마음도 마음대로 망가져. 내가 처녀 때 착한 마음이
그냥 남자가 술 먹고 아무 남자나 달라고 하면 몸을 주고 그 남자랑 막 잠을 자고 쾌락을 느끼면서 한쪽으로는 착한 부인이 되려고 집에서 하고 또 딴 유부남도 꼬셨다가 막 돈을 남편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남편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남편을 집에서 쫓겨내는 거죠. 그거 이유는 남편이 젊었을 때 잘못했다. 애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해. 애들 믿지. 여자는 거짓말 잘하는데도 애들 믿어. 그 말을. 그쵸? 남편은 뭐 잘못 안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하려다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점점 이제 망해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이제 생각나는데. 뭐냐면, 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서 가장 이제 심하게 망하는 이유가 그건데, 잘못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남자를. 이해하시죠?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쓰레기를 이 안에 썩은 이빨이 있는데 이 겉에 테두리만 보고 황금 이빨이라서 또는 그런 거라서 내가 선택을 했다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가 이 사람이 안에 썩어 있는 걸 알아. 몰라도 대충 감을 알아. 그쵸? 여자가 모르는 게 어딨어. 여자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대충 안단 말이에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놈을 선택한다는 걸 안다고요. 알기 쉽게. 실수가 아니야. 실수가 아닌데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실수라고 생각해. 진짜로 그렇게 믿게 되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하고 이후에 자신하고 틀렸다고 생각해. 내가 처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돌고 돌아서 정신병도 오고 몸도 망가지고 딴 놈 만나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그렇게 돼서는 결국은 남편을 죽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남편한테 웃어주질 않아. 아가씨 때는 이렇게 웃는단 말이죠. 근데 마누라가 돼서는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대. 이렇게 항상 이래. 항상 이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는. 일부러 그래. 당해봐라. 응? 너는 진짜 내가 생각할 때는 섹스도 조루야. 섹스도 조루고 바람을 피는 남자는 아이고 지루야 지루. 응? 내가 원할 때까지 해줘. 나한테 선물도 주고 오히려 어리기까지 해. 응? 너는 막 쓰레기 같은 놈. 너는 조르고 막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너 혼자 행복하고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조루라는 말이 음란하거나 야하지 않죠. 뭐 그런 내용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야하겠지만 뭐 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가. 아주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모기에 물렸어.
그럼 우리는 모기를 긁죠. 긁으면 어떻게 된다? 더 멍이 커지죠. 물파스를 바르고 참으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된다? 긁어 제끼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다 그래요. 다. 왜? 내 남편이 돈이 못 벌고 무능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놈이 아니야. 나는 멋있다고, 키 크다고, 잘생기고, 나보다 똑똑하고, 내가 해달라는데 다 해주니까 그 남자인 줄 알았지. 내가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쵸?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래서 해답은 뭐겠어요? 해답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오히려 바보 같은 게 해답이에요. 바보. 남편 앞에서 바보처럼 웃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랑. 다른 게 아니라 뭐 막 부귀영화하고 행복하고 부자로 살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 집 막 쓰러지고 맨날 빚이 허덕이고 애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간식도 제대로 못 챙겨줘도 그게 행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기칠까요? 얘 사기꾼이야.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네. 신부님이 사기꾼이었네. 예수님 편이니까. 사기꾼이지. 그렇잖아요? 막 헌금을 성당에서 돈 내라고 하고 막 사기치는 거야. 사기꾼 집단이지. 돈 내라고 하고 막 더 가난해지라고 그래. 그쵸? 더 가난해지라고 그래. 막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다고 말해. 나쁜 신부님들은 가난한 놈하고 살지 말라고 그러지. 나도 그럴 거야. 내가 나쁜 신부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나쁜 사제가 된다면, 그런 사제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지. 나쁜 놈하고 무능한 놈하고 왜 살아? 미쳤어?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신부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편에 들어서 이 강론을 한단 말이야. 그쵸? 세상의 상식에 의해서 맞춰서. 그거는 신부님이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쵸? 뭐, 제 말 지금 이제 딱 안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나오면 사람들이 이럴 거야. 아, 너 또 이제 예수님 말하는구나. 내가 아는 예수님은 뭐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무능한 남자도 같아요. 무능한 남자, 돈을 못 버는 남자. 대부분 우리나라의 80%가 무능해. 임시직이야. 그 중엔 더 찌질한 놈도 있고, 더 잘 사는 놈도 있어. 다 그렇다고. 80%가. 우리나라 80%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벌어. 무능해. 찌질해. 우리가 가정에서 써야 되는 돈은 얼마냐? 300 정도가 필요해. 지금 2016년이죠. 2016년 기준 300이 필요하다고. 왜 300이 필요할까요?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집세가 반이야. 60만원. 아무리 못해도 60만원, 70만원에. 그쵸? 100만원 가까이야. 거의. 집세만.
그 임대 보증금 내야지. 상수도비 내야지. 10만원, 20만원. 그 컴퓨터 내야지. 20만원. 통신비 그렇게 해서 대충 2, 30만원 해. 그러면 돈이 어딨어. 그러면 100만원을 다 그런데 썼어. 100만원만. 딱 100만원 더 넘어가죠. 120 정도 되지. 아무리 못 써도. 그리고 여기다 부식값 더 추가하면 한 170 정도 돼요. 먹고 사는데 기본은 필요하잖아요. 옷 사면 옷 사도 170 정도 필요하고. 식료품비.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이제 저금을 해야지. 저금을 해야지 살 거 아니야. 저금을 해야지 산다고요. 100만원을 벌면 70%를 저금해야지 먹고 살아요. 사람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야. 이게 정상이에요. 70%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100%를 벌면, 그러니까 100을 번다면 70%는 저금을 해야지 정상적인 삶이 유지돼요. 왜냐하면 이 돈으로 아팠을 때 쓸 수도 있고, 집을 사거나 자기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 때 쓸 수 있어.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어. 부자들은 이게 필요 없어. 서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알기 쉽게. 근데 우리는 얼마를 받는다? 100만원, 2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턱없이 부족해. 턱없이. 진짜 빈대에 간을 해먹는다는 것처럼 말이 안 될 정도로 부족해요. 근데 시급은 얼마를 준다? 6만원. 6만원 주고 많이 준 데는 7만원 주고 이걸로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야 생각하세요? 네. 문제는 이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80%예요. 생각보다. 100만원 조금 넘는 임금이 80%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을 결혼해야 돼. 그럼 결혼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결혼 안 하고 혼자 늙어 죽어서 독방에, 독방. 골방에 혼자 노인이 돼서 여자도 그렇고,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제 말이 지금 우습죠? 제 말이 지금 안 믿겨질 거예요. 아, 내가 아가씨인데 20대 초반이야. 30대 초반이야. 제 말이 우습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제 몇 년 후에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야. 왜? 결혼을 못해서. 노인만 막 엄청나. 징그럽게 노인만 있을 거야. 그것도 결혼 못한 노인들만.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쵸?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사회라는 내가 만든 세상을 탓할 거예요. 타짜를 탓할 거야. 그쵸? 일단 먹고 살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은 이놈이 쓰레기던, 악마던, 예수님이던, 일단은 내가 선택했으면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알기 쉽게. 그러면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말라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다고요. 자식도 낳고.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돈을 벌어. 그쵸? 그러면 거기서 유재석이 나올 수 있어. 유재석 씨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지금. 그쵸? 내 자식이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쵸? 하지만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재석 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분은 텔레비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엄마가 도시락을 못 사줬다.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반찬을 제대로 못 사줘서 뭐예요?
그쵸? 부모.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구라하면 예수님한테 따지세요. 그러면 돼요. 제가 얼빠진 놈이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어? 힘들게 살았는데 내 자식도 유재석이 안 됐어. 또는 성공했는데 나를 안 돌봐. 그쵸? 그리고 나는 악마가 됐고, 이게 이 얘기는 딴 얘기구나.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한테 상담하시면 되죠. 죽으셔서 뭐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이제 건의사항 이제 말씀하시면 되죠. 그쵸?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악마 뭐 그런 얘기는 아무리 자식이 좋다고 해도 악마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굉장히 가난해. 근데 내 자식은 유재석을 만들고 싶어. 성공한 아들로. 그쵸?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의 시작이에요. 내가 가난한데 자식까지 행복하려고 해. 결국 탐욕이에 부르는 거야, 탐욕. 이 남자를 거지같은 남자를 만났으니까 내 자식이라도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심지어는. 그럼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탐욕은 예수님께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누구 거예요? 악한 사람, 악마잖아요, 악마. 악마일 거고, 예수님은 신부님이잖아요, 신부님. 신부님이란 말이에요. 신부님은 탐욕을 안 내잖아요. 그쵸?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 야,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응? 아주 그냥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라. 네가 다 해먹겠네. 네가 선생이야? 네가 신부님이야? 할 거예요. 그쵸? 네,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부님도 바보가 아니야. 그쵸? 이분이 사기꾼들이라서 널 속이려고 신앙을 만들려고 이런 걸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해요. 하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로 진짜로 악마가 돼가느냐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가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기 쉽게. 아주 미묘한 선택인데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처럼 저도 술 먹으면 술 취하고 그러겠죠. 응? 탐욕을 부리면 망하고 저도 탐욕을 왜 안 부리겠어요? 제 자식이 잘 되라고 하겠죠. 결혼하면 제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면 또는 제 마누라가 저를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쵸? 우리 아주 예수님은 우습게 하잖아요. 왜냐면 그냥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동영상을 찍어봤고 그래서 항상 신부님들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는 세상의 말을 기르죠. 클럽 오빠, 응? 클럽 오빠를 라면 먹고 가서 원나이트에서 막 소설을 써. 괴롭고 술 먹고. 이건 예술이야. 예술이야. 신이 있으면 바로 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해. 신앙은 신앙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쵸? 내 남편을 보면 쓰레기고, 이 클럽 오빠는 너무 멋있고 젊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는 잘못 선택했고, 정신병이 오고 막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바보 같은 사람들, 바보 같은 왕따들은 예수님을 믿어. 그렇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클럽에 가. 그래서 막 소설을 써. 그쵸? 클럽 오빠는 똑똑하니까. 내가 아는 형들, 오빠들 다 똑똑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별거 있나요? 끝.